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감 수험서로 인사를 드리게 된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문영주입니다. 아마 인트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시겠고 1장부터 바로 본격적인 강의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혹은 올해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작년에 한번 고배를 마시고 이번에 재도전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감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은요, 지역사회의 개념과 기능이고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절, 바로 지역사회의 개념과 유형인데요. 자, 그 개념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개념,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학자들마다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했는가입니다. 쉽게 출제가 될 때는 일반적 개념, 어렵게 출제가 될 때는 학자별 개념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물리적 공간이 중요했을 겁니다. 이름하여 지역성, 지리적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져서요. 서울, 부산은 일일 생활권도 아닙니다. 반일 생활권이죠.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심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동질적이냐, 아니면 얼마나 다른가, 이질적이냐 하는 부분이죠. 같은 공간에 머물러도 생각이 다르다면 그와 나는 커뮤니티를 이룰 수가 없는 것. 그게 두 번째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1번과 2번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내추럴하다라고 해서 자연지역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갑자기 자연지역의 글자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뚜둥, 맞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에는 색깔을 이렇게 달리 했으니까요. 잠시 딴청 피우다가 색깔 바꿨다 하면 그 부분에 별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 즉 다른 말로 지리적인 의미와 동질성이 함께 섞여 있는 개념을 우리는 자연지역 사회라고 한다. 자, 그런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가 전부 다 온라인에서 벌어집니다.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온라인, TGIF. 이제는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새는 밴드까지 하고 있죠. 그곳에서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모임을 만드는 거, 이름하여 가상지역사회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 2, 3, 4에서 지역사회 개념이 변해왔는데, 자, 그 지역사회의 개념들을 학자들은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서 아마 수험생들이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네. 자,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2024년에 상반기에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석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2025년 1월 시험 막바지 이제 막 시험 임박한 그때 공부하는 분들 위해서 두 번째 버전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로스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지역사회 동그라미 1번, 2번을 함께 설명한 학자입니다. 지역사회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성도 있고 또 심리적 거리, 결속력, 공질성 같은 기능적인 의미도 고루 갖추고 있다. 로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파크, 버제스 두 사람입니다. 파크라는 사람과 버제스라는 사람은 지역사회의 개념과 사회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 이 두 개념의 포함 관계를 보자면 지역사회가 조금 더 좁은 개념이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그러니 지역사회가 사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관계인 것이죠. 이거를 표현해 보니까 모든 조그마한 이 지역사회는 사회라는 넓은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라는 넓은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 조그마한 지역사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파크와 버제스는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의 개념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맥키버라는 사람은 물리적인, 지리적인 의미보다 기능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슬세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 우리의 생활 권역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슬리퍼, 수면 바지를 입고 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곳. 그 정도를 공동의 생활권이다라고 했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바운더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바운더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동질감도 느끼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월에는요, 지역사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사회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여러 체계와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것들 간에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 그게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라고 월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힐러리는요, 그동안 학자들이 지역사회 두 가지에 너무 관심을 가진 것 같다.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 그런데 그 사이에서의 상호작용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해서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가지고 온 학자가 바로 힐러리입니다. 자, 여기 테니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화살표로 발전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과거의 지역사회는 공동사회였다. 그냥 혈연, 지연으로 얽혀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중요한 사회였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각자의 이익을 쫓아서 흩어졌다. 수도권으로, 대도시, 광역시로. 그래서 지역사회가 발전해 온 그 순서를 보면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석대로 설명. 교수님 그렇게 말고 꿀팁 좀 암기하기 쉽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뚜둥 개봉박두. 자, 귀를 쫑긋 기울여 보세요. 자, 로스 이름 두 글자. 지역사회를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지리적인 의미, 기능적인 의미. 자, 힐러리 이름 몇 글자? 세 글자. 지역사회를 세 가지로. 어떻게? 지리적인 의미 중요하다. 공동체, 유대감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의미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상호작용 중요하다. 아, 이름 두 글자, 이름 세 글자. 그래서 이름 두 글자인 사람은 지역사회를 두 가지로, 이름 세 글자인 사람은 지역사회를 세 가지로. 자, 그런데 이름 세 글자가 아니고 두 사람, 이름이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고급지게 설명을 했다. 지역사회와 사회의 두 개의 개념으로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두 가지 개념을 아예 들고 왔네. 사회와 지역사회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설명했다입니다. 맥히버 우리를 한데 매겼다. 어떻게 매겼다? 이제 슬세권 공동의 생활 권역이라고 하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어떠한가? 같은 공간에서도 딴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같은 블로그 활동을 해도 서로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는가? 맥히버가 우리를 한번 매겼다. 성찰하라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에는 남들 개념 이야기할 때 혼자 기능 이야기했다. 월엔이 기능을 이야기했다. 요거는 뒤에서 나올 테니까 지금은 따로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테니스는 테니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옛날에는 테니스를 가족과 쳤는데 지금은 테니스를 동호회 사람들하고 치고 있네. 자, 이제는 테니스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바뀌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자별 개념 공부하기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지역사회도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 자, 강점, 관점 뭡니까? 강점이라는 렌즈로 보는 거죠. 문제중심 관점 뭡니까? 모든 거에 문제를 찾으려고 보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사회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 옆집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 오래된 악취를 맡고서야 겨우겨우 6개월 만에 발견된 백골시신. 역시 이웃사랑, 이웃사촌은 옛날 말. 이게 바로 지역사회의 상실 이론입니다. 지역사회 온정이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뉴스에서 미담은 넘쳐납니다. 도로가에 세워진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앞을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었을 때 뒷문 유리창을 깨고 그 조수석에 앉아있는 아이와 운전석에 앉아있는 엄마를 구해냈다는 사연 우리 너무 많이 봤죠?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을 때 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아, 지역사회는 아직 존재한다. 그런데 국가가 무리하게 나서서 그 역할을 해버리면 오히려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 그러니 지역사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족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자치적인 노력으로 상부상조하게 하면 된다 하는 게 두 번째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극명하게 대립되죠. 한쪽은 국가제도가 필요하다, 또 한쪽은 국가제도 나서면 안 된다. 그러면 제3의 시각은 오픈마인드. 나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해. 개방적인 이론입니다. 둘 다 맞아.
국가도 필요해, 가족 지역사회도 필요해. 공식도 필요해, 비공식도 필요해. 둘이 서로 연계를 해야 돼 하는 것이 이론적 관점의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지역사회 개념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묶은 게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화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 크기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곳과 적은 곳 구분해야겠다. 우리 흔히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지역이 주로 어떤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농업이냐, 어업이냐, 산업이냐 하는 걸로 나눌 수 있겠구나. 세 번째, 정부는 행정구역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자,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통합해서 뽑기도 하고 따로 뽑기도 하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부산 서구에 있는데요. 부산은 서구와 동구가 둘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동서를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로 이제 뽑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의 행정구역은 인위적인 거죠. 행정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 때로는 특별시, 때로는 특별자치시, 때로는 광역시, 때로는 메가시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별표를 해둘까요? 인구 구성의 사회적인 특수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금 모여 살죠. 그래서 쪽방촌에 가보면 취약계층,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은 특정 아파트 단지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곳들도 보면 영구임대 아파트에 가보면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특정 지역사회에는 인구학적인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입니다. 자, 교수님 이거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출제되나요? 뚜둥! 짝짓기입니다. 자, 다음은 지역사회의 유형화이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가나다라. 가. 인구 크기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로 구분된다. 땡. 인구 구성의 특수성에 따라서 농촌, 어촌, 산촌으로 나뉘어진다. 땡. 경제적 기반에 따라서 쪽방촌, 영구임대 아파트로 나누어진다. 땡. 자, 이렇게 푸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준과 예를 짝지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지역사회의 개념과 유형 제대로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절로 넘어가도 되나요? 자, 지역사회에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자, 길버트와 스펙트는 크게 5가지로 나눴어요. 지역사회에서 이 5가지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누군가는 일상생활을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해내고 이를 골고루 분배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돈으로 사고 또 누군가는 그 안에서 예절을 배우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수해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규범으로 조금 이 누구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 간에 너무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걸 한 대로 뭉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겠구나. 사람들이 뭉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뭉친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5가지를 제도로 연결을 지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산, 분배, 소비를 담당하는 것은 경제가 주로 경제 분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요. 자, 두 번째, 사회화라고 하는 거,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1차적으로 가족이 해야 된다. 물론 국가가 돌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가지는 건 맞지만 태어나자부터 국가가 그걸 해버리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탄력근무제도 실시하고 모성보호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화는 가족이 주로 담당해라. 자, 그런데 그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사람도 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하는 사람이 있다. 또 무단횡단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담당하는 것은 별표 정치입니다. 교수님, 이거하고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 있죠.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 보세요. 그러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 필요하죠. 윤창호법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을 통과시키는 거 누가 합니까? 국회에서 하죠. 국회는 뭐입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치의 영역입니다. 사회통제는 정치가 담당한다. 자, 그렇지만 사회통합 또 별표. 교수님 사회통합 사회복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회통합을 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사회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에 이제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줄 것인가? 아니, 취약계층만 선별해서 나눠줄 것인가? 그리고 갈등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하지만 더 내고 덜 받을 것인가? 더 내고 더 받을 것인가? 더 내고 현재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 세대 간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놓고서도 노년기에 이른 사람과 청년 세대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영역이 아니고 종교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스님과 신부님과 이렇게 함께 예능에 출연한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사회통합은 복지가 아닌 영역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사회복지 도대체 뭐하냐? 바로 동그라미 5번 상부상조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가구들이 발견되었을 때 AI 돌봄 로봇이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웃이 이웃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이웃들이 주민 인적 안전망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조직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부상조야말로 사회복지 제도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내용 이해했는데 어떻게 출제가 되나요? 자, 크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생산, 분배, 소비 이 앞부분과 뒤에 붙은 제도랑 짝짓는 거.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는 예문으로 출제되는 거. 세 번째는 지역사회 기능을 다 고르는 거. 이렇습니다. 제가 옆에 예문도 드러났고요. 또 공감 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바로 워렌이 등장합니다. 제가 앞서 지역사회 개념에서 워렌 기억하자 그랬죠? 워렌은 기능을 이야기한 사람이다. 첫 번째,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결정 자치적으로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지역사회의 영역과 서비스 영역이 일치하느냐?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부산인데 서비스를 받으러는 서울까지 가야 된다. 이건 뭔가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결속력, 심리적 동일시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수직적 관계 아니고 대등한 수평적 관계 얼마나 보이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잘 되고 있으면 사회복지사 나설 필요 없어. 하지만 지역이 어딘가에 의존하고 있다. 서비스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이 불일치한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질감을 느낀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너무 위계적인 관계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등판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렌이 말한 이 네 가지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다면 그 지역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다라고 워렌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 1장 어려운 듯 하지만 또 쉬운 듯 하고 교수님과 함께라면 1장 내용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지요. 또 이 영상 강의는 사회복사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은 아니고요. 공동체 출판사에서 내놓은 감각적인 수험서, 바로 공감수험서로 공부하는 분들의 학습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니만큼 또 부족한 부분은 수험서를 통해서 익히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저에게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저자들이 질문에 바로바로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카페를 통해서 또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제1장 순조롭게 출발하셨다면 바로 이어서 2장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